문어를 딱 먹다가 샤워기를 바라보는데 샤워기, 문어 빨판 두 개 결합한 거죠. 지금 매출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숙 생활을 하셨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또 서울역 가서 또 노숙생을 하고 노숙생을 하면서 되게 웃겼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신문지를 덮고 안 덮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길거리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가지고 길거리 오뎅 있잖아요. 그걸 먹는데 500원이거든요 하나에. 딱 먹고 국물을 한 20컵? 무 있잖아요, 무. 조인컵으로 무 다 건져 먹으니까 아줌마가 뚜껑 탁 닫으면서 꺼져 이 새끼 하면서. 그리고 김밥집에 가갖고 김밥 싸고 있잖아요. 갖고 유리창 밖에서 해갖고 이러면은 진짜 줘요. 그런 식으로 막 버티고 이만한 스피커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손님들 노래를 하게끔 반주를 틀어주는 그런 이동식 출장 밴드였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 달에 900만 원을 벌었어요.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쯤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업소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초인 아빠 뭐해? 그러면 난 음악해요 라고만 말하지 뭐 업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엄청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둘 다 장래희망이 다 사업가고 발명가고 과학자고. 이제 킥보드 있잖아요. 네. 킥보드 이제 판때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할 거고요. 이런 널판지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일단 물가까지 끌고 갑니다. 아이디어 발명가 김근영입니다. 지금 매출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제가 신제품을 또 런칭해서 한 100억, 올해는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명품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세상에 없던 조립식 2층 텐트를 만들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1회 만에 1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20억 매출은 맨 처음에 딱 한 제품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샤워풀이라는 제품인데요. 샤워기 거치대가 이렇게 이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제사를 지내고 실제로 이게 그 문어를 딱 먹다가 샤워기를 바라보는데 샤워기, 문어 빨판 두 개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샤워기에다 문어 빨판을 달으니까 착착 어디든지 붙여서 되게 양손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직접 이제 발명을 하고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해봤죠.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첫 해는 한 6억 정도 팔았어요. 지금까지 특허 출원하신 거는 몇 개 제품 정도 되시는지. 등록이 나 있는 건 3건, 출원해놓은 거는 한 10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한 기업을 꾸리시는 정도가 되셨는데 과거에 노숙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린 시절을 굉장히 못 살았어요. 아주 할머니가 혼자서 저를 상추를 팔아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 시골에서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 데도 없고 신문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뭐 노가다 배추 작업도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좀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일단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요. 이거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무임승차로 한국철도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무임승차로 기차를 몰래 얻어 탔어요. 태백에서부터. 네, 청량리까지 무작정 왔더니 이제 딱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 뭐 연락할 데도 없지.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고 그때 거기 보면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거 얘기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그런 꼬마 애들 데려다가 뭐 중국집 사장님들, 가스배달 이런 사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 팔아 넘기는 거죠. 그 당시 때 뭐 60만 원, 70만 원, 80, 100, 120 막 올라가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제일 비싸게 120만 원에 팔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태원에 있는 중국집에 배달을 가게 돼요. 뭐 오래 일을 못하고 이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또 방황하고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울 생활 또 막 하다가 다시 넘어왔고 태백에 아버지가 저 대학교를 입학해놨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는 그런 전문대가 있어요. 그 걔를 이제 다 파는 거예요. 저 대학교 보내겠다고 다 처분하시고 돈 내놓은 거죠. 공부하라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해놨더니 수업은 안 듣고 막 딴따라만 한 거죠.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을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인 노숙을 했어요. 그때가 딱 2월 12일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어디 잘 데 없나 돌아다니는데 교회에서 막 박수 소리 나고 무작정 들어가 봤죠. 갔더니 그때 계셨던 분이 개똥벌레를 부른 신영원 씨. 아무리 우겨봐도 그 노래 부르고 듣고 있다가 그 신영원 씨한테 가갖고 제가 시골에서 왔는데 혹시 차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3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3만 원 가지고 또 사우나에서 자고 한 이틀 그러니까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노숙생활을 또 했죠. 또 서울역 가서 또 노숙생활 하고 노숙생활 하면서 되게 웃겼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신문지를 덮고 안 덮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그때 통장을 한 3개인가 4개 만들었었는데 대포 통장. 네, 대포 통장.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면 그래도 한 3만 원에서 한 몇만 원을 줘요. 장당. 그래서 그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또 3만 원이면 한 2, 3일 또 막걸리 먹으면서 일 안 해도 되고 돈 떨어지면 또 나가서 또 노가다 하고 오고 막 그랬던 한 2달 정도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중간에 제일 명당이고요. 그쪽이 이제 제일 힘이 센 분들이고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분들을 그런 분들은 거의 사이드이겠어요. 어디가 제일 따뜻하고 노숙하기 좋은 장소였는지. 병원 벤치죠. 병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병원 벤치가 또 좋은데 또 아침에 항상 또 쫓겨나니까 한 번은 길거리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가지고 길거리 오뎅 있잖아요. 그걸 먹는데 500원이거든요 하나에. 딱 먹고 국물을 한 20컵? 무 있잖아요 무. 종이컵으로 무 다 건져 먹으니까 아줌마가 뚜껑 탁 닫으면서 꺼져 이 새끼 하면서. 그리고 김밥집에 가갖고 유리창에서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아줌마가 하나 또 줘요. 김밥 싸고 있잖아요. 갖고 유리창 밖에서 해갖고 이러면은 진짜 줘요. 그런 식으로 막 버티고. 서울을 절대 벗어나지 맞아요. 않겠다 하셨던. 일단 시골 내려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내려가봐야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좀 창피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나이 먹고 내가 이렇게 빈둥빈둥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20살 다 된 놈이 집구석에서 막 빈둥빈둥 되고 있고 할머니가 뭐 돈을 뭘 버시는 것도 아닌데 그 밥이나 축 내고 있고 또 친구들한테도 너무 창피했고 다 창피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차라리 서울은 편해요. 내가 뭐 어디서 노숙을 하든 창피할 게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어때. 내려가는 건 꿈도 못 꿨고 노숙 생활할 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몇만 원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많이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결국엔 뭐 좀 그냥 구걸을 많이 했었죠. 그게 21살, 22살. 그리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단란주점 같은 곳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웨이터로. 그때 봤던 게 여기 카운터에 보면은 무슨 밴드 뭐 이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출장 밴드 사무실. 이만한 스피커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손님들 노래를 하게끔 반주를 틀어주는 그런 이동식 출장 밴드였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 달에 900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버셨는데요? 정말 별거 아닌 일 하면서 90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자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깨워요. 책상만한 공간인데 여기 신발 사람들 신고 다니는 공간인데 저는 먹고 자갈 데가 없으니까 발로 집어차고 야 일가 그러면 이제 저를 차에 태우고 본가차에 태우고 돌잔치 뭐 낮에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뛰고 저녁에는 이제 없어. 그러니까 낮이랑 밤이랑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한 2시간 자고 있으면 또 깨워요. 이렇게 물병 날라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나가서 한 2시간씩 또 울고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정말 포기해버리면은 또 노숙자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농사 짓는 거는 노숙 생활 하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했던 노가다 중에 제일 힘든 게 배추 작업이에요. 한 번 하고 한 일주일 알아 누워야 돼요. 허리가 부러져요. 연탄 배달 3,000장 나르는 것보다 배추 작업 한차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말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또 춤을 췄었어요. 별걸 다 했죠. 태백에서 그래도 거의 탑이라고 소리 들 정도로. 근데 노래는 또 못했어요. 이 노래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만 해보자. 거기에 춤을 곁들여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날 손님이 저한테 딱 팁을 2만 원 먼저 주면서 야, 노래 한 곡 해봐! 이렇게 노래를 신청하는 거예요. 딱 눈 감고 시간 많이 안 끌고 딱 3초만 딱 눈 감고 생각해요. 하자. 창피한 거 없다.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하자. 딱 3초 딱 세고 눈 뜨는 순간 그때 자오가라 노래를 틀고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런 막 춤을 막 추면서 했더니 딱 노래가 끝난 순간 진짜 전부 다 자기 주머니를 막 지갑을 싹 다 돈을 그냥 집까지 내줄 정도로의 막 그런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돈을 막 다 털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먹혔던 거죠. 그때부터 진짜 난리가 났어요. 행사마다 저 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바닥에서 1등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수익이 더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2천만 원씩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이거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그 일을 계속 했었죠.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쯤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업소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 내가 내 사업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제 나이 40대 그 결심을 하게 돼요. 수입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지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애들 아빠들 간에도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잖아요. 초인 아빠 뭐해? 그러면
음악해요라고만 말하지 뭐 없어서 뭐 이렇게 한 적은 없고 떳떳하게 돈 벌어서 우리 애들 잘 키웠는데 직업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엄마 아빠들끼리 모이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엄청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둘 다 장래희망이 다 사업가고 발명가고 과학자고 애들이 또 과학을 또 엄청 잘해요. 발명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얻으시는 건지.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을 일단 체크를 해놔요. 그런 다음 기술 구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발명인 거예요. 불편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런 거 뭐 신발 끈을 풀리니까 뭐 이런 거 니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기술 구현이에요. 저는 이제 대입법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화가 있잖아요. 이런 니즈가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막 대입을 시켜봐요. 바람, 물, 프로펠러, 날개 뭐 이런 식으로 나뭇잎 뭐 나뭇잎 그랬다 그러면 나뭇잎의 형상을 어떻게 달아서 뭔가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하나가 걸리게 돼요. 좀 머리는 또 제가 또 좋아서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머리 좋은 걸 굉장히 본인이 느껴요. 제가 발명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혼자서 막 혹시 IQ 테스트 해보셨어요? IQ 테스트 하면 12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EQ가 높은 것 같아요. EQ가. 창의. 발명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이렇게 막 제가 못했잖아요. 지금 개발 구상 중이신 것 하나만 해주실 수 있는 거 있는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판에 이제 킥보드 있잖아요. 네. 킥보드 이제 판때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할 거고요. 이런 널빤지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일단 물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 제트 엔진이 이제 여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고 핸들이 달려 있고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킥보드처럼 이렇게 물가까지 끌고 가서 물에서부터 당기면 이제 물에서 그냥 서핑보드처럼. 예, 제트스키처럼 그냥 확 가는 거죠. 막 엄청 세거든요, 이 엔진이.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없던 걸 만든다는 게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는 좀 뭐. 막상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실현이 불가능했던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특허가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특허가 있다든가 특허는 되는데 근데 이게 금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금형이라는 게 이제 붕어빵 찍는 기계 있잖아요. 이게 네. 금형이거든요. 금형 설계를 잘못해서 제품을 아예 그냥 갈아 엎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지 좀 궁금해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발명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과학상자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저 지금도 과학상자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학상자 나가면 무조건 상 다 쓸어갖고 그걸로 도배를 했었어요, 집에. 근데 발명대전에서 제가 6학년 때 전국 1등을 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할머니 안마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잉 떨리는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리나 궁금했던 거죠. 일단 그래서 그 할머니 안마기를 뜯었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 할머니가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걸 다 뜯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모터에 축이 달려서 이 회전의 이 에너지로 그냥 그 떨림을 구현하는 거였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죠. 제가 라디오 키트도 좀 잘 만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 안마기 모터에 라디오 키트에서 이 소리 센서 소리가 나면 스위치가 켜지고 소리가 또 나면 꺼지는 센서가 있거든요. 할머니 모터에 이 센서를 달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걸레를 달았어요. 이 세 가지를 달았죠. 이게 지금의 로봇 청소기의 시초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박수 딱 치면은 잉 이러고 다니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전기선도 다 만질 줄 알고 배선도 내가 하고 차단기 뭐 내려가면 그거 갈아다가 다시 차단기도 올리고 보일러가 고장 나면 또 보일러도 제가 또 고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었죠. 뭘 자꾸 뜯어봤었어. 자꾸 뜯어보니까 그 원리를 파악하고 하니까. 과학 성적은 과학 성적이요? 네. 과학은 제가 잘했죠. 과학 실험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죠. 발명이라는 일로 처음 번 수익으로 가장 처음 구매하신 건 뭔가요? 처음에 저희가 홈쇼핑에서 잘 팔려서 그때 월 한 3억씩 찍혔거든요. 와이프한테 이제 좋은 차 사주는 게 이제 좀 반찬이 틀려지더라고요. 밥상이 이제 좀 화려해지고. 예, 화려해지고 그게 좀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아, 전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구나 막. 작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돈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발명을 꿈꾸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좀 약간 현실성 없는 쪽의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대박이야. 그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구현을 했다면 그 다음은 남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나만 그런 거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고집은 반으로 줄이고 내 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빈 공간을 50%를 채운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이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다 남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시천형이 좀 강하신 이유? 일단 주저하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 뭐 앵벌이를 한다던가 설날에 남의 집 가서 모르는 집 가서 세배를 한다던가. 제가 그게 제일 특기거든요. 남의 동네까지 다 가요. 모르는 집까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모르는 집까지 다 가고 막 세배하고 막 다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변종이 좋았어요. 주는 집도 있고 안 주는 집도 있고 초등학교 뭐 2, 3학년 때부터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런 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창피해서 못하는 그런 걸 저는 그냥 대표님은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고요.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연매출 100억을 처음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100억은 너무도 작은 돈이에요. 이제 올해 이제 100억을 이제 매출을 하게 될 건데 지금은 이제 1조 더 다양한 상품으로 회사 내 밸류를 또 높여서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좀 이제 시작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 됐을 때 제가 제 입으로 성공했다고 뭐 얘기하고 싶지 지금 절대 뭐 성공했다고 절대 누구한테 다 말한 적도 없고요. 어린 시절 시골 친구들 아직까지 연락하세요? 네, 달력하고 제가 좀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술 사주는 친구?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지금 제가 마음껏 먹어.